네, 오늘도 또 사상 최고입니다. 이 세계 최강 K 증시. 심지어 오늘은 수급도 상당히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따라 이 두 분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네요.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왜 아름다운 우리 완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코스피 5,500이 지금 가까워졌어요.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새해 들어서만 27%나 올랐습니다. 거의 한 50일 정도 지났잖아요, 새해가. 엄청난 상승폭이고요. 지난해 이번 달 1월 초반에 증권사들이 내놓은 올해 코스피 상단이 5천 중반대였거든요. 주요 증권사 한 6곳을 집계해 보니까 5,300에서 5,700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 벌써 5,500을 장중에 돌파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PER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도? 네, 주가 상승보다 반도체 기업이 이끄는 영업이익 상승률이 더 크게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 아니, 얼마나 저평가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대체? 그것보다는 반도체 영업이익 상승률이 뭐 전년에 계속 비해서 성장하니까. 100%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화증권에 따르면 오늘자 12개월 코스피의 선행 PER은 9배 초반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두 자릿수가 되지 않는다고 대단합니다. 하네요. 더 반가운 건 오늘 외국인들이 대거 좀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 아직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파죽지세 아닙니까? 네, 어떻게 네. 좀 평가하세요? 사실 좀 입이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가 제한 뭐한 5천, 6천 정도를 전반기에 이제 하반기에 7천 봤는데 네. 뭐 설 끝나면은 6천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6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향 조정되는 게 전에는 그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올해 2026년도 영업이익률 상승률 뭐 최소 100%니까요. 뭐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100%니까 이 정도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불안한 시장이 아니라 그만큼 영업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사실 주가가 그걸 사실 못 따라간다고 볼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올해 저는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한 35% 정도 기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라 그러면 연말까지 뭐 7천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레인지까지 범위까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중간에 살짝 불안했는데 전 안 불안해요. 안 불안했어요? 안 불안할 만도 한 게 AI가 고도화될수록 메모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때문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높고 있어도 사실 AI 에이전트에도 메모리가 필요하죠. 자율주행에도 메모리 필요하죠. 로봇에도 모두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유망 사업에는 모두 다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 만나면 기존 반도체 사이클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빅 사이클의 초입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 준비됐는데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요.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한국 증권사가 한 건 아니니까. 모건 스탠리가 말해가지고 제가 예. 2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대단한데? 네, 그래서 내년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인데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저렇게 본다는 거는 우리가 좀 메타인지를 생각해도 이거 괜찮을 믿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관들이 오늘 좀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수급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기관들이 지금 어디를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관도 오늘 사는 거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 1조 6천억 원대 코스피에서 사고 있는데 전기전자를 한 9천억 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인 현재 1조 5천억 원대 사고 있는데 전기전자만 2조 원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차랑 금융 쪽은 좀 팔고 있고요. 그거를 반도체에 더 사는 모습 나타납니다. 오늘 수급이 좀 평소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지만 특히 연기금이 막 6천억 원씩 들어온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국내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치가 이제 처음에 외국 기관들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리서치하우스까지 이제 똑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관들도 이제는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뭐 가장 상위로 보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 자금도 들여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본다면은 저는 이제 뭐 바로 전에 이제 앵커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작년 한 11월 달, 12월 달에 본 것하고 지금 1월, 2월 달에 보는 게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봤을 때는 어떤 게 나왔냐면 첫 번째가 이제는 반도체 산업이 기존에 우리가 AI 산업에만 뭐 칩을 대준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닙니다. AI 산업,
거기에 더 AI 산업이 또 확대가 된 거죠. 로보틱스라든지 피지컬 AI, 인공위성, 자율주행 이런 데까지 이제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갈 수요처들이 계속 지금 다원화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야, 한번 오르고 나면은 그만 끝나겠지. 근데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한 4, 5년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에는 저희가 수요가 크면은 반도체가 공급을 엄청 강하게 해줘 갖고 사실은 한 6개월, 7개월이면 공급이 오버서플라이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키옥시부터 시작해서 뭐 창신 메모리 전 세계 글로벌 그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되게 타이트하게 갖고 갑니다. 절대 재고량을 안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가격은 더 올릴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 수요량을 맞출 때까지는 아마 최소한 공급이 늘어나는 게 한 5년 정도 사이클을 길게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공급업자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우리가 공급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아니라 공급량 플러스 가격도 10% 20%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올리는 거 보시면 100에서 막 150%를 올려버려요. 예. 이 정도라고 보면은 지금 기관이라든지 개인들 뭐 외국에서 보는 게 지금은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공급자 시장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요. 그 사이클이 최소한 장기적으로 4, 5년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앞으로 4, 5년은 더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매수세가 여기 이 순간에서 또 터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좀 격하게 더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자, 주역은 역시 이제 반도체죠. 삼성전자 외국인들 지금 4거래일째 폭풍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여기 R&D 센터에 이 삼성전자 7조 원을 투자를 해서 초기 멤버로 들어간다. 이게 생각보다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에픽 센터라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차세대 장비를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 삼전이 장비를 좀 남들보다 먼저 한 몇 년 더 일찍 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HBM이나 뭐 파운드리 전반적으로 좀 격차를 좀 벌려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첨단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이니까요. 삼성전자 지금 20만 원 선으로 벌써 어느 때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유자분들이 이 다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들고 가요 계속? 뭐 보유하신 분은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전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오. 예, 추가 매수까지.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PR이 포워드 PR 올해 2026년도 이익 전망치를 계산한 포워드 PR이 네. 9배 조금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최소한 저희가 이제 PR 정도 삼성전자면 한 20배는 넘게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올해까지 20배를 받는다고 치면은 지금보다 한 곱하기 100%는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는 크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뭐 연초부터 계속 한 25만 원대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걸 봐갖고는 뭐 4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실적에 따라서는 뭐 주가를 30만 원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에서 보면은 뭐 가장 노래도 그 있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 가장 싼 날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지금 보여질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실적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국내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호재거리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삼성전자의 실적과 배당률이 결정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배당소득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결정된 거를 좀 살펴보면 현금 배당 성향이 25.1% 그리고 배당 증가율이 13% 모두 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금 우려에 주춤했을 수 있었던 고액 자산가들의 배당 수급이 이번에 고배당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선정이 되면서 그런 고액 자산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이크론이 HBM4 납품 실패에 대한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늘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한미 반도체 이전에 제가 공매도 물량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공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또 공매도 물량이 또 줄어드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미 반도체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상승 여력이 좀 궁금하네요, 대표님. 저는 상승 여력을 사실 여기 목표 주가를 한 계속 25만 원 붙잡고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시장에서 한 23만 원 정도 붙잡고 있는데 저는 한 25만 원 정도 높였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그 공급이죠. 공급이 이제 되게 커졌는데 오늘 이제 그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사실 시장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몰라요. 근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4를 아직 생산 안 한다. 뭐 실패를 했다. HBM4죠. 그렇게 얘기해도 HBM3에 대한 생산량은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무조건 HBM4가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HBM4로 가는 게 아니라 3는 기본적으로 계속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루빈이라든지 이런 제품에는 HBM4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그 납품을 더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저는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호재가 몇 개 더 남아 있는 게 일단은 뭐 인공위성 장비도 요즘 좀 뭐 마이크론이 제가 한미반도체가 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시장도 봐야 되고요. 레거시 장비 공급해주는 그 모니터링한 장비들도 지금 또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지금 요즘 매출이 또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본딩 장비를 메세스라든지 아니면 ASMPT라든지 하나 세미텍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약간 좀 떨어진다는 소문이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난번에 약간 뭐 화해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갖고 향후에 삼성전자도 이제 한미반도체 어떤 본딩 장비를 또 쓰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대만 업체 UMC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 그 MIC 죄송합니다. 그 저희 SMIC 중국장 업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커지고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제가 갈수록 계속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목표 주가를 더 높여 잡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시총 상위주들 작년 실적이 지금 공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금융 지금 여기 빼고는 전원 다 증권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조방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결과가 왜 나오는 겁니까, 대표님? 뭐 일단 기대치가 컸던 거죠. 예, 컸던 건데 저는 이제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불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보면 거의 100%가 늘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전망치는 그보다 더 컸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괜찮다고 보는 게 올해죠. 2026년도 전망치도 사실 되게 높게 잡혀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못 간다 하더라도 네.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특히 조선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충분히 지금 50% 이상은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AI 산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수주를 받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대치가 높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뉴스 나오면은 어디에서 폴란드에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 몇 조 원짜리 뭐 방산을 따왔다. 근데 사실 그게 바로 돈이 꽂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3년, 4년에 걸쳐 갖고 계속 그 매출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한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슬로우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상향 잡는 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침 오늘 JP모건에서 어닝 쇼크를 반영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를 하향한 의견을 내기는 했더라고요. 1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그러니까 1월 달에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조금 원상 복귀를 시켰습니다. 반면에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165만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폴란드 외에 다른 해외 매출 감소가 실적 부진을 유발했고 올해는 또 폴란드 납품이 좀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지만 이집트와 호주에서 K9 사업이 좀 잘 될 것이고 또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상승 영향도 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닝 쇼크가 났잖아요. 일단 어닝 쇼크가 확인이 됐는데 목표가를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가능하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갖고 따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한 것도 많이 봤어요. 상향. 어닝 네. 쇼크가 났는데도. 네. 왜냐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9배라고 그러면은 목표가는 당연히 상향 조정돼야 되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네. 이번에 지금 부진했던 주도주들 어쨌거나 뭐 조방원을 비롯한 뭐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네. 다시 볼만합니까? 미워도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봐야 된다. 네,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순환매 장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왔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제약바이오 쪽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적이 물론 좋아지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업종이 있어요. 저는 국내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글로벌 경쟁력이 지금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어떤 종목 하나를 뭐
이번에 올랐으니까 이제 영구히 끝났을 거야. 그렇게 절대 보진 않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쪽, 거기다가 이제 뭐 요즘 이제 IT 전자제품, 여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화장품 엔터 계속 선순환 조선방산까지 네. 사이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실적이 잘 나온 섹터들을 보면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섹터들이에요. 뭐 KB금융,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SM, NHN. KB금융은 특히 25년 만에 지금 PBR이 1배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0.5배였다고 하는데 나머지도 비슷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꽤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대형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규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가 순자산의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정부 정책 그리고 강한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PBR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우선 KB금융이 1배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금융지수자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기업들도 보시면 신한과 하나, 우리금융지주 모두 많이 올라와서 현재는 한 PBR 0.8에서 0.9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형 은행주 PBR이 한 배를 밑도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해요. 네, 일본이 1.6배, 대만은 2배 이상이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하나증권은 이런 낮은 밸류 그리고 배당 매력으로 은행주 랠리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배면 이제 제 몸값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근데 우리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반도체 때문이지 상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데이터 보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먼저 들어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개인이라든지 기관들도 여기에 맞춰서 사실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정부의 어떤 밑바탕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일시적이 아니죠. 네. 그동안 못 받았던 경쟁력들을 그대로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에 꽂히니까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업종도 지금 순환매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자금도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뭐 증시 예탁 자금이 지금 104조거든요. 이게 지금 1월 한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100조가 넘어갔는데 지금 개인들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조가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는 금리 시장에서 있던 돈들이 이번엔 자본시장으로 다 넘어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권미정의 오늘장 이건 꼭 코너 준비된 거 없어요? 내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앞서서 쭉 살펴보면은 실적이 잘 나온 섹터들은 의외로 소프트웨어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금융이나 뭐 NHN, 네. SM 뭐 이런 쪽. 네. 반면 뭐 수출 제조사들은 별로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 실적도 별로고. 네네. 뭐 좀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까? 이제? 관점을 하긴 바꾸는 게 아니라요. 시장의 전망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우리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적에 사실 기대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의 전망치를 이렇게 높게 안 잡아놨으니까 네. 거기에 맞추는데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보고 있던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예.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낙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대표님, 따라오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그 거죠. 증권가가 이 실적을 보면서 눈높이를 다음번에 좀 낮춥니까? 안 낮출 것 같습니다. 안 낮춰요? 네, 아, 좀 낮춰야 되구나. 저희가 맞춰서 가야 됩니다. 아. 투자가들이 맞춰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2분기 때에도 실적은 조심해서 두들겨 봐야겠습니다. 네, 뭐 행사가 아니죠. 이벤트가 이 이후에 좀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3시 때에. 네. 네. 사진이 잘 뭘 나오고 하시는 있습니다.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저기 이제 우리 유튜브 쪽에서 한국경제TV 유튜브 쪽에서 네. 설 이후에 증시를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한번 전망해 보시다고 하시면서 1시간 정도 이제 방송을 요청을 하셔갖고 지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경제TV 유튜브 네. 채널에서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뭐 조만간 한 20분 후에 이쪽 접속하시면 잠시 후에 접속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이혜수 앵커와 함께하는 성공투자 오중시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그냥 번갈아서 보십시오. 네. 아니면 녹화해서 보셔도 됩니다.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